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반장님과 함께 또 만나서 저희 알찬 강의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고요. 끝에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해서 제대로 복습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2,4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외국인 팔자세가 거세질 수도 있었는데 이 점은 좀 저희가 방어가 됐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자세하게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3,077억 원어치, 외국인이 179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이 홀로 3,281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내는 모습이었네요. 887억 원어치, 기관이 60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외국인이 홀로 1,483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입니다. LG가의 상속 분쟁 영향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LG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된 가격을 보니까 2.79% 상승하면서 88,3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LG 주가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고 알려진 지난 10일에도 6%대 오른 바 있습니다. 이 상속 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얼마나 커지는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함께 보시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을 카카오와 하이브가 드디어 중단하고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웃었고요. SM엔터테인먼트는 우는 하루였는데 하이브는 3.21% 상승하면서 18만 9,600원 선에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카카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5% 상승하면서 6만 800원 선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반면 주체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늘 23% 넘게 떨어지면서 11만 3,1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내 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 그리고 관련 주가들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인수 경쟁을 중단하고 남은 숙제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시간 월요병 타파 반장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현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 1부에서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예.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마인드랩 선수가 오늘 또 뛰어줘가지고 예. 제가 1부에서 너무 입이 간지러운 거예요. 말하고 예. 싶어가지고. 2부에 나오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아니, 마인드랩 선수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방어는 됐지만 그렇다고 막 썩 잘 간 장이라고는 보기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이 마이클 조던 선수가 뛰었던 비결 뭔가요? 일단 뭐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마인드랩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메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좀 잘 알지만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현재 산업계에서 쓰기 위해서는 아직 그 가야 할 어떤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법률, 미용, 어떤 미술, 뭐 음악 이쪽에 어떤 섹터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을 특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 산업을 결합을 시킨다 하는 그런 맥점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인드랩은 현재 그 제목대로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어떤 AI를 현재 융합해서 지휘를 하고 실제 적용하는 그리고 실제 그걸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계속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최고의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보면 상반기 현재 제목처럼 최고의 마이클 조던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반장님께서 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오늘 정말 잘 띄워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이런 든든한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방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이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미리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접수가 완료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늘 실시간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경제TV 센 VOD 채널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오늘도 신나게 좀 강의를 달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수학에는 약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차트 그림도 보고 숫자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시간 파동의 전체 어떤 변곡 체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은 잘 외워요. 그래서 숫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은 모르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고 단순하다. 모든 진리가 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믿고 열심히 따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어떤 그 제목은 파동의 이제 변곡 체계라는 이름의 어떤 그 키워드를 좀 달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시간 단위 패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어떤 거든지 정확한 어떤 그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간 단위 이제 변곡 체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파동의 변곡 체계는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날짜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평선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거래가 5일이죠. 그렇죠? 5일. 그러니까 5일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10일이 되고 이게 10일이 되면 한 달에 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모습은 한 달을 절반으로 나눈 것도 되고요. 보름달이 상방으로 되고 상방이 보름달로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모였을 때 10일, 그다음에 5일 두 개가 모이면은 10일이 중간 변곡 체계가 갖춰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일이 두 개가 모이면은 20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거래의 어떤 시간 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일이 이제 세 개가 모였을 때 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 20, 5, 10.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 할 때도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하죠. 시간 변곡도 마찬가지. 5일 단위 시간 패턴, 10일 단위 시간 패턴, 20일 단위 시간 패턴, 60일 단위 시간 패턴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은 60일 단위면은 시간은 60일이 이렇게 20일이 세 개로 나눠서 존재를 하고 20일은 다시 10일로 존재하고 10일은 5일로 존재한다.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은 자 이게 뭐냐면은 잘 봐보세요. 이게 주 단위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월 단위도 적용이 되고 이게 연 단위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주, 60주, 그러니까 5주, 10주, 20주, 60주도 하나의 파동 마디가 되는 거고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도 파동의 마디 변곡이 되는 거고 또 연도 마찬가지 5년, 10년, 20년, 60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한 일봉의 세계나 주봉, 월봉, 연봉의 세계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역사 사이클도 존재하느냐, 더 큰 거 존재하느냐 제가 그걸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해봤더니 정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가 신라가 몇 년이죠? 1000년. 그러죠? 그다음에 고려 400년, 조선 600년 합치면은 그 1000년이죠. 합해 보면은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몇 년일까요? 6000년. 이거는 현재 하나의 이제 팁으로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체계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되고 지난 시간에는 20일 단위, 60일 단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20주, 60주, 그다음에 20년, 60년 단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연 단위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 주기 사이클까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요거는 한번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20일, 60일 단위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20일 주기 사이클 한번 시간 단위 탄생 파동이죠. 그 다음에 상승 쌍봉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있다. 이게 상승 추세가 60일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락이 60일의 대칭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재 복합 주기 두 달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이건 주봉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가 이런 모습으로 네 주봉 맞습니다. 아무튼 주봉에서도 이렇게 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여기 최근에 어떤 보이고 있는 어떤 주봉의 패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상승과 조정, 그죠?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이게 20주. 이게 4주가 한 달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이렇게 딱 10개월 보이고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는 복합 주기 사이클로 이렇게 60주까지 올라서 거의 상승의 고점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주니까 이거를 개월로 보면 15개월이죠. 왜 15개월이 하나의 병곡이었을까요?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60개월이죠. 그러니까 60개월에 4분의 1이 하나의 시간 병곡으로 잡혔다. 제가 20개월, 60개월도 마찬가지라겠죠. 그런 개념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제 올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냐? 당근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IMF 이후로 한번 상승과 조정 9일을 테렸대죠. 그리고 이제 상승과 조정 이 사이클입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3년짜리고요. 그다음에 2년짜리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개월수는 60개월입니다. 60개월. 그렇죠? 60개월의 에너지 비축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탄생 파동을 보이고 60개월 동안 올랐다. 그러니까 5년 상승하고 5년 수렴하고 5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세계 20주, 60주, 20개월, 60개월 있으니까 20년, 60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데 60년을 한번 살아보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간접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코스피로 보시면은 요걸 20년, 60년 파동의 안에서는 자, 20년은 절반으로 꺾어진다. 그죠? 10년씩. 자, 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80년도 초반에 10년 상승을 했죠. 그리고 10년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5년 60개월, 5년 60개월. 요 배우셨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행보가 굉장히 지나치게 길어졌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장을 좋게 보냐면은 20년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파동은 5년짜리 탄생 파동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년짜리가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이게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탄생 파동을 보이고 삼각 수렴력을 보이고 빛나는 상승들을 분명히 펼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뭡니까?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시장을 지배를 했을 때 뭐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겠죠. 과거 10년처럼 앞으로 미래도 10년. 요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의
연봉을 보면은 물론 삼성전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뭐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개월, 20년 사이클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정확하게 20년 주기 사이클이 드러나요.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대차 연봉은 여기 과거부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보시면은 상승, 그렇죠? 조정. IMF 때 쌍바닥이 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만 보면은 현대차의 미래는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상당히 보이는 것이 현대차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웬만한 글로벌 메이커를 따라갈 수도 있고 테슬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로봇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큰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우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했던 흐름. 요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의 1900 여기는 80년대부터죠. 레이건 재임 시절부터 그다음에 클린턴 재임 시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빛나는 20년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행보를 좀 했던 뭐 그런 있죠. 뭐 여기 이제 여기 앨런 현재 그린스펀이 했을 때 골디락스 장세, 이 장세. 근데 여기서 빛나는 5년 상승을 했을 때 뭐 2000년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97년 IMF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 외환 위기를 당했죠.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현재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는 팍팍 무너졌죠.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털깎이 희생양. 그렇지만 미국 경기는 계속 갔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장세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장세를 오니까 어떻게 5년, 10년, 막 15년씩 올라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2, 3년마다 한 번씩 꺾어지는 장세였는데. 그렇지만은 사이클로 보면은 20년 상승, 10년 조정, 20년 상승을 향해서 간다. 꼭 이게 20년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려 있다. 일반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2027년, 2028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20개월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변곡수가 15대 5기 때문에 올해 꺾일 수도 있어. 올해 이렇게 행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저는 뭐냐면은 올라갈 거다. 왜? 요거처럼 신흥국이나 어떤 것에 어떤 그 희생양을 딛고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근데 뭐 제가 여기 나와서 20년, 60년, 뭐 20개월, 60개월 이렇게 잡고 모든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검증이 됐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경제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이걸 뒷받침되고 있다. 요걸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기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장 작은 경제 주기 파동은 현재 키친 파동이라 하고 40개월 주기입니다. 40개월 주기. 예, 그러죠? 그다음에 주글라르 사이클은 10년 주기. 그보다 더 큰 사이클.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사이클은 10년의 2수배인 20년 쿠즈네츠 파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는 파동인데 쿠즈네츠 파동이랍니다. 뭐 여기 건축 경기나 뭐 한센 주기 뭐 이런 17년 주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주기고 더 큰 알려진 주기는
약 50년 내지 60년으로 알려진 또는 36년 내지 60년으로 알려진 콘트라 F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죠? 이렇게 요걸 각기 다른 사이클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융합해서 현재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그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던 학자가 있는데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가 이걸 각기 다른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이걸 알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작은 단위는 키친 파동이라고 했죠. 40개월. 40개월이 2개에서 3개가 모이면은 자 6년 내지 10년짜리의 주글라르 사이클입니다. 40개월이 3개가 모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120개월이잖아요. 120개월은 몇 년이에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딱 10년이죠. 그러니까 주글라르 사이클이 6년 또는 10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년의 사이클이 이렇게 하나의 변곡 체계로 쭉 가다가 변화가 일으킬 수 있고 중간에 변화가 일으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이 아닌 피보나치로 변화가 온다. 피보나치로 전화 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0.618, 0.382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은 6년, 4년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는 가운데가 있으면은 5년, 5년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6년도 맞고 10년도 맞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6년 내지 10년짜리가 이게 6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커다란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이게 콘트라 F 파동인데 36년 내지 60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0년이라는 사이클이 일반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변화가 오면은 이게 짧은 변화가 오면은 36, 긴 변화가 오면은 뭐 48, 뭐 이래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60일 사이클이잖아요. 60일 안에는 20일이 3개가 들어있다. 그렇죠? 이 고점에서 현재 마지막 고점에서 50개월, 54개월 변곡이 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했을 때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뭐냐? 정리하면은 뭐예요? 요거 개념인데 요거를 제가 한국 주시장 사이클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간 파동이 나왔는지 요거는 옛날이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이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시장은 현재 3년, 6년으로 돌아가더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라. 이걸 경제 수익 주기 사이클하고 통합을 해봐서도 완벽하다. 해서 많은 적중들을 사실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근데 그 뒤로는 뭐예요? 그 뒤로는 10년 행보를 했잖아요. 적중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여기를 보시면은 뭐냐. 이제 쉽게 도표를 이야기하면은 상승 일자형 6년이에요. 그냥 상승 일자형 6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승 3년, 조정 3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승 3년, 조정 3년. 여기 6년 사이클. 그러니까 주글라르 사이클이 3번 돌아가죠. 이렇게 완성이 됐던 거고. 여기서는 뭐냐. 6년 사이클이 절반 나눠지면은 3년, 3년. 3년이 다시 절반 나눠지면은 1.5년, 18개월, 36개월.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리고 빛나는 상승의 부분들은 3년, 36개월.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한국 주시장이 돌아간다 해서 파동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한국형 시간 파동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다 돌아와 봤더니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이평선 원리, 5일선, 21선,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마찬가지예요. 단 사이클에서는 3년 단위로 40개월 단위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체계죠. 10년이 2번 나눠지면은 5년, 5년이고, 그러죠? 3분할 되면은 3년으로 된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중간에서 변화가 오면은 5년, 5년이고, 그래, 중간이 아닌 피보나치 수율로 변화가 오면은 6대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10년, 10년, 20년, 60년. 요거 사이클하고 같잖아요. 시간 파동. 컴퓨터 파동 별게 아니에요. 20개월,
20일 세계 파동이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그걸 합산하면 돼요. 20개월 세계 파동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변화가 중간에서 변화가 오느냐, 뭐 여기서 오느냐. 40개월에서 살짝 못되게 오면은 36개월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간에서 변화가 오면은 50개월이 못 되는 뭐 48개월은 54개월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제 주식 통합, 일봉, 주봉, 월봉, 연봉, 그다음에 1000년, 6000년 다 통합해도 일관된 똑같은 체계가 움직이더라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미시의 세계나 거시의 세계나 하나의 법칙으로 다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데 경제주기 사례, 실제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그 증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키친 파동하고 주글라리 사이클을 분석을 했더니 과거를 분석했을 때니 현재 주기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다음에 과거를 분석했더니 4.4년으로 현재 키친 파동 4.4년으로 그다음에 주글라리 사이클은 9.8년으로 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걸 합산해서 봤더니 변곡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키친 파동의 변곡점은 피크가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2027년이 될 수도 있다. 피크를 이야기한 겁니다. 32년이 된다. 그다음에 주글라리 사이클의 저점은 요걸 주목하세요. 2022년. 그러니까 10년짜리 상승 사이클의 저점이 2022년에 시작할 수도 있다 한 겁니다. 그다음에 피크가 만약에 이것이 피크를 치면 언제 끝나느냐? 2028년. 그다음에 2028년하고 이걸 한번 봐보세요. 2027년.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미국 시장의 20년 만기, 최장 만기의 정점은 27년, 28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의 20년 전에 최고 꼭지가 언제였죠? 2007년이었죠.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장의 20년 전의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는 좋게 보는 이유도 물론 이걸 응용한 거지만은 막연하게 이걸 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런 부분들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은 자 36년 사이클로 키친 파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3년 주기. 자 여기를 보시면은 3년 하락 탄생 파동을 보이고 3년이 하락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3년이 이렇게 탄생 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했다 주저앉았죠. 카드 사태. 그다음에 상승하고 탄생 파동을 만들고 3년. 자, 이렇게 빛나는 상승 3년. 이게 2004, 5, 6, 7. 지금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2023년에 여기 초입기라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죠. 2023년은 좋다. 2024년은 안 좋다. 이게 매우 안 좋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SVB 어떤 파동이 사실은 연말에 나올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전부 다 초기이기 때문에 다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복해서 나중에 연말에 터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죠. 카드 대란 사태가 이렇게 터진 부분들도 요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키친 파동 사이클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근거도 여기 있습니다. 16개월 상승을 했죠. 이제 16개월 조정. 여기서 상승을 해야 하는데 상승을 하지 못해. 그 이유는 알죠. 시간 사이클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16개월에 대한 절반, 8개월 정도가 행보의 국면이기 때문에 3월 내지 4월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그래서 3월이 이제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번에 이제 충격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 또 박스권을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전체 파동 체계 이걸 일봉부터 주봉, 월봉, 연봉까지 그다음에 주식 사이클하고 경제 주기 사이클까지 통합하는 공식 체계를 제시를 했다. 그게
한국형 시간 파동의 총 재연구의 결론이고 이게 도표입니다. 시간 단위 패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굉장히 쉽고 또 재미있게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이런 파동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과거에 이 발자취들을 또 오늘의 이론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노란 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무료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예.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을 종목에 대입했을 때 예. 정말 유효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런 이제 시황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공격적으로 대장주로 대장 섹터 네. 이걸로 약간 꽂혀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1월 초부터 현재 이제 방송에서 서울경제 네. TV 방송에서 현재 이제, 추천을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탑 10, 오. 탑 10인데 오늘은 6위부터 10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익을 얼마를 올리는지 이걸 한번 리뷰를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를 보시면은 1월 이후부터입니다. 1월 이후부터 공략도 탑 10. 자, 10위가 가온칩스였습니다. 10위가 가온칩스였었고 그다음에 9위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때 당시에서도 현재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찍은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8위가 로보스타. 그다음에 7위가 KTIS. 그다음에 6위가 로보티스입니다. 수익률이 60, 70, 70, 90%죠. 다음 주에 공개되는 1위부터 5위까지 하면은 어쩌요? 넘사벽의 수익률이 공개가 될 건데 언제 현재 그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서울경제 TV에서 공식률을 가지고 추천한 그 방송 일자하고 다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추천한 그 날, 방송한 날을 좀 했죠. 10위가 가온칩스였습니다. 가온칩스가 이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상승과 조정 행보에서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을 때 상승 삿바 형태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추가 상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월 사이클이 월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20일 하락, 20일 행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 고점이 20일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20일에서 꺾이면은 20일에 대한 절반에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들어올리더라도 다시 한번 쌍바닥을이나 눌림목을 찍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단으로 올라가면은 2단 조정이 가격 조정의 기간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했던 것이 이제 68.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기법이 있다.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매매 기법을 아시려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빛나는 10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비슷한 똑같은 날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상승 가속이 나오는 날,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단 상승의 자리에서는 10일이죠. 반등하고 수렴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저는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장주 성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빛나는 8위 보면은 로보스타였다. 로보스타는 자, 이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보스타.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은 20일 상승이죠. 왜 중요한 것은 20일에 꼭지를 쳤냐 이거죠. 파동 이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10일 조정. 조정이 되는데 왜 10일에서 꺾어졌느냐 그죠. 꺾어졌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직전 고점이 있어요. 그렇죠? 돌파와 안착이 있고 이게 20일이 탄생 파동으로 적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을 2, 3일 채울 수도 있고 2, 3일 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미 이런 사이클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의 패턴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보스타.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빛나는 7위. KTIS. KTIS 무려 93%. KTIS는 프로 주식에서도 출전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삿바의 형태의 5일 변곡. 이날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그러죠? 이날 이야기에서 급등하고 조정을 보였죠. 그다음에 이걸 보통 N자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일 상승이면 최소 절반, 최소 변곡이 절반이고 일반적으로는 15일이다. 그다음에 중심에서 변곡이면 12.5일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 12일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냉랭점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될 확률이 많다. 그걸 반등하고 이렇게 수렴하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로 분명히 한번 올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상승 추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6위. 자 6위 보시면은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도 로보티즈도 프로 주식 리그의 출전 종목이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20일 상승, 10일 조정. 그러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게 식스맨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하고 조정하고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2, 3일 내에 다시 한번 N자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탄생 파동이 왔습니다. 탄생 파동으로. 20일 주기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프로 지수익 리그에서 출전했던 종목 현재 에이스를 해보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날 이야기했습니다. 2차 전지가 다 날아갔을 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숨어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미코, 무응국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작은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5일 올랐고 지금 5일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거죠. 조정 보이고 다시 갈 수 있지만은 아무튼 파동으로 보면은 5일 상승, 5일 조정의 패턴, 2단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현재 미코라는 종목이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미코를 하고 나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미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숨어있는 2차 전지의 신기술주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EM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죠. 근데 EM 플러스 부분들을 이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장이 안 좋아서 꺾어졌죠. 꺾어져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섰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탄생 파동을 보이고 항시 갑니다. 일봉에서도 월 사이클에서도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게 상승과 조정의 5일 주기일지 상승 5일 조정 3일 주기일지 모르지만은 탄생 파동을 보이고 간다. 이게 5일 주기 탄생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특집 AS를 하면서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6% 올랐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60일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조정의 대마디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했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 그린케미칼 연달아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장이 목구멍을 박살나서 이렇게 빠졌지만은 요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6일 상승 3일 조정. 음봉을 감싸는 양십자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그래서 EM 플러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에이스 겸 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오늘 지난 주말에 출전했던 마인즈랩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자, 왜 출전을 시켰느냐? 자, 20일, 10일 조정, 그다음에 20일 상승, 10일 조정이죠. 한 번 더 쌍바닥이 온다고 했어요. 제가 2단 상승했을 때는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믿고 이렇게 했죠.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9% 올랐고, 그래서 이제 이날 마이너스 7% 갈 때, 8% 갈 때 게시판이 난리 났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저쯤인가 사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4% 갈 때 뭐라겠냐? 이거는 세력이 안 보다. 사. 이렇게 농담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날 플러스 돌아섰고 오늘 9%가 올랐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목이 마인즈랩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동 이론을 지금은 경제주기 사이클이 아니라 20일, 60일을 무슨 사이클로? 20일, 60일 시간 단위 패턴, 장세 사이클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보다 더 많은 정보, 파동 마디매매 기법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순위 이제 탑 10 종목들 중에 오늘은 이제 6개의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저 임상현 우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반장님과 함께하는 이 노란톡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큰 화면을 통해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포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강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을 넣어주셨다고 하니까 들어온 문자들 차례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시작하도록 하죠. JYP 엔터 가지고 있습니다. 53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JYP 잘 갔었죠? 76,6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거래일째 지금 하락 중입니다. 특히 오늘 급락했는데 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엔터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JYP 엔터 지금 물려 계시는데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반장님? JYP 엔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SM 관련된 네. 그런 이슈 때문에 현재 동달아서 흥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인수포기 이 부분들 선언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동반 급락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JYP 엔터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점을 한번 보시면은 15,000원이죠. 더블이 얼마냐면은 3만 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죠? 3만 원이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이게 따따블이 6만 원 정도 좀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이게 JYP 엔터 부분들이 실적이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5,000원짜리가 현재 더블이 갔고 3만 원까지 갔고 3만 원이 다시 한번 6만 원이 갔고 그렇죠? 6만 원이 다시 한번
12만 원이 가려다가 중간에 이제 변화가 왔죠. 6만 원에서 12만 원을 이렇게 중간하면은 대략적으로 9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8만 1,300원에서 변곡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현재 추세적인 하락이 약간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만큼 4배 정도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현재 부분들이 조금 약간 침체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76,6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고 추세 이탈이 되면은 중장기적인 행보 박스권이 플랫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 시 매도 시점들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N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때문에 덩달아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관련돼서 이 종목에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상담을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는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반장님 셀바스 AI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25,500원에 3%입니다. 25,500원에 사셨으면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인공지능 테마 한참 핫할 때 조금 들어가는데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종목만 갑니다. 예. 비중이 낮아서 좀 아쉬운데 혹시 조정이 들어오면 더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조금 예. 샀는데 가는 경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셀바스 AI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저점이 아니는 시작점부터 보면은 5,400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따블이 10,000원 정도가 되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따블이 2만 원이 되죠. 2만 원에 대한 따블이 4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이제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20일 주기 사이클 한 번 올리죠. 20일 주기 사이클 한 번 올리죠. 그다음에 20일 주기 사이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2배, 4배, 8배. 맥스는 10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4만 원에서 5만 원이 최종 고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은 4만 원 정도가 되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1선 이탈이 됐을 때는 이제 매도 시점을 보고 지금은 조금 더 한 번 더 1차, 2차, 3차. 보통은 시세는 3차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이 3차가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파동이 좀 약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AI 자세하게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자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만 일단 두고 가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3% 정도 있다고 하시니까 사실 욕심 좀 내서 5%로 늘려볼까 이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반장님 원하는 대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저희의 자금을 지키는 것도 저희 몫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이 분량 안에서 수익을 챙겨보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셀바스 AI까지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우리 임상현 반장님과 종목 상담 나눠봤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더 자세한 내용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